우리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개념에 관한 사항 보셨고 대상 그리고 절차 등으로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도 나중에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고 네 번째 함께 보실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고시 한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초일 불산이 원칙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생일 같은 경우는 초일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했을 때 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시키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초일을 산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을 초일 산입하게 되는 것은 예외이죠. 아직 민법에 기간 공부 안 하셨죠? 다 제 잘못입니다.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기득권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여기 기득권이라 하면 이미 확보한 권리, 이미 획득한 권리를 기득권이라 표현하고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차례 바뀝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책이 만들어진 게 10월 중순쯤인데 그 이후 11월 달에 한번 바뀐 상태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한번 바뀌었고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2월 달에 바뀔 예정입니다. 3월 달에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공법은 1년에 여러 차례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법은 규제가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공장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공장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공업지역일 겁니다. 이 공업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 바뀌기 전에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이 공장과 관련된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공장 만들기 위해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땅을 구입한 것도 있을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공장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그분의 재산권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죠.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확보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의 경우에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변경된 상황을 반영해야 될 겁니다. 어제 박승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연설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 기조가 좀 많이 바뀌셨죠. 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좀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도 타당성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란 말 보게 되면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반영한다. 그렇게 살펴주십니다.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52페이지 찾았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효력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틀린 정답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형도면 고시 1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 찾으셨죠.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3번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이제 되신 겁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행정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입안권자는 딱 3번 나온다. 그렇게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기억 보시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10년 전쯤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대신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반영된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지형도 대신 지적도라고. 과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적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란 말 확인하시고,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특광시군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지금 보신 국토는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한 경우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놓습니다. 소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죠. 그때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 함께 오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작성 주놓습니다.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포함된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한 때 바로 고시하게 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포함되는 것은 입안권자로서가 아니라 결정권자로서 지형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직접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형 도면 고시는 결정권자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한다. 그것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기득권 보호 찾으셨죠? 원칙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장 허가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장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공장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아직 우리가 용도구역을 다 공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가로만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당해 사업,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3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사업 공사 내용을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사업과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3월과 신고 각각 동그라미 해주시는데 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월 달에 우리가 보실 겁니다. 대신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허가 신고 없이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예외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다시 한번 봐주실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찾았습니다. 5년마다라는 말 있습니다.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부터 검토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5글자라 생각하시고 5년마다 실시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저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무시하고 따로 만들 수 있다.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존재한다면 그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 제시하는 것인데 그냥 꿈만 꿔서는 안 되죠. 실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안 한다? 대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 걸로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교시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를 무조건 꿰차야 됩니다. 1번, 2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 기억해 주십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만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 여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대신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 절차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 라고 하면 드립니다. 개발 절차와 정비 절차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입니다. 없어지는 제도를 시험에 내는 분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6가지 사항을 한번 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생략할 수 있는 시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생략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남양주장은 인접한 서울특별시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고 예외 국토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입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4가지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왕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자기가 직접 입안한 사안이죠. 우리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기자회견 때 장관이 나오셨는지 경기도지사 나왔는지 못 봤습니다. 잠깐 나오셨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면 자기가 입안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자원구역이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다만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4개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보통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체 절차와 관련되어 토지 계획이기 때문에 기조사해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널리 고시해야 되죠.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드립니다. 그 30일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오는 이야기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여줘야 되죠.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날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축구 선수로 유명한 분이 지단인데, 그게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노른자와 흰자 나누어서 뭐 만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지단입니다. 그래서 즉시 지역도면 고시해야 한다. 8.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로 만드는 사업인데, 그 도로 만들고자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되죠.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시에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디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는 그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법과 정비법에 다루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단계별 집행계획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이죠. 지역노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고시는 결정권자가. 이제 한 명 더 있습니다. 입안권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시행자는 입안권자이죠. 우리 남양주에 학교 만들면 누가 만든다? 남양시장이. 도로 만들면 누가 만든다? 남양주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은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행자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국토계획법에서 몇 번 나온다? 3번 나옵니다.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모두 결정권자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죠. 입안 결정에는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뭔 할 수 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대체란 말 기억하시면서 총 4가지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되어 효력 발생일은 지정되는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잡아놓으시고, 이미 확보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 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외는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 쭉 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셨다면 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 보셨죠? 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개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승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죠.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장관이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 광역도시계획을 국도가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 3개씩. 이게 지난주에 꼭 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점은 꼭 하라 했는데 그게 아마 별표는 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으며, 요청받으면 공동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가계획은 무조건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3년 이내 시장 군수의 승인 신청 없다면 직접 수립할 수 있고,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냥 요청하면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 수립권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예외적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받는다? 승인권자가 예외적 수립했기 때문에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만약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권자가 예외도 수립했기 때문에 따로 승인 절차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 과정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 송부하고, 수립권자로 하여금 일반에게 며칠?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 말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효과로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그대로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종합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종합계획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종합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닙니다.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이지 한 번에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 불리는 것은 기본 계획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의 지침입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 특광시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시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죠. 그래서 특징에 관한 두 가지를 잡아주시는 게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절차입니다. 얘도 수립 승인이죠.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이 수립하게 되는데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각각 개인을 기준한다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드립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만 하더라도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상급관청인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중앙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특광은 직접 수립하는 자이지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3년 동안 기본계획 시험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면 여기 생략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만 승인권자로 정해져 있고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그거 잡아놓으시는 게 3년간 출제되지 않았던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시험거리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정치 이후 수립하면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역계획권과 달리 특광시군은 계속되는 제도이거든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광역시설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집니다. 타 당선 검토할 필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남양시는 50년 뒤에는 없어지겠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5년마다 타 당선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3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한 장짜리로 해서 아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대신 그걸 난생 처음 국토계획법 공부하면서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웬 외계어를 써놓고 있나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실력 다진 상태에서 3월달에 한 장짜리로 국토계획법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신 겁니다.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그에 관한 사항을 60페이지에 함께 반항하십니다. 여기 지역, 지구, 구역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면 5문제 출제되고 적게 출제되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냈을 때는 4문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지역 2문제 나옵니다.
지구 하나 나오더라고요. 구역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보십니다. 네, 민법이나 학개론 처음 수업 들으시게 되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동영상 보지 않으십니까? 민법과 학개론은 꼭 보고 계시죠? 공법도 보라고 했지만 볼 마음이 없으시죠?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1차 시험이 29회 때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학개론이 좀 쉽게 나올 거라고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전에도 우리 학원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이야기 못 듣지만 다른 학원 가면 28회 시험 때는 학개론 어렵고 민법 쉽게 나올 거라 이야기 드렸는데, 제 이야기대로 시험에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는 민법이 좀 소홀하고 학개론이 까다롭게 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지금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게 되면 80점 정도를 맞추시면 충분합니다. 1차에 만점은 80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80 하나 나오고 하나 40 나오면 딱 60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90 나오고 하나가 30 나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민법이 좀 소홀하고 학개론이 좀 까다롭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 쉽다는 민법도 점수 얻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시면서 점수를 끌어올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는 한 일주일에 두 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인가 예정이 아직 시행 안 됐군요.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가시게 되면 학개론이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법이 관건입니다. 하여튼 공법은 지금 해 나가시면서 이번 1, 2과정에는 건축법, 주택법 한 장짜리 만들어 드리게 되면 그대로 좀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국토계획법 한 장짜리 만들어 드리게 되면 그게 아마 수업하는 목차가 되게 될 겁니다.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필요한 점수는 꼭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목표하는 것은 60점인데 60점을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엔 지역, 지구, 구역 함께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인 특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용도 지역이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로서 우리 남양주시 모든 행정관할구역에는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행정관할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개발 가능한 도시 지역과 개발하기 곤란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구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개발한다, 그런 성격이 뚜렷한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 용도 아닙니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지인들 중에는 그 방향이 개발하는 것인지 비개발하는 것인지 성격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 모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좀 사소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돌아서는 분도 계시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슷해서 관리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고, 농림지역과 유사한 관리 필요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관리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역의 특징은 성격이 뚜렷하다, 불명확하다. 뚜렷합니다. 개발용도, 비개발용도.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좀 애매한 것. 성격 뚜렷합니다.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일단 이렇게만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커피 한 잔을 또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는 특광시군 대상으로 용도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곳만 일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2차 규제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의 학교 주변에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는 유락설이나 PC방 등을 함부로 만들질 못하죠. 그런 것 보신 적 없으시죠? 학교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 만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 학교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런 규제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 학교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남양주에는 천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마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천마산이라는 곳이 없다고 하면 경관지구 지정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지정하는 것으로 2차적 토지에 대한 규제가 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전혀 이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차 규제로 이해해 놓으시는데, 이제 이해할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96년도에 학교 시간 강사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2년 하다가 제 처지가 안쓰럽게 보였는지 장학사 한 분께서 학원을 소개해 주신 곳이 여기 중개사 학원이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학원 소개해 주셨으면 아마 공무원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그때 98년도에 강의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항상 다방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이것만 들고 있거든요.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다방이라는 곳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다방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주인이 들고 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차도 가능하지만 메뉴판 들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메뉴판에는 커피 먹으려냐, 유자차 먹을 거냐, 쌍화차 먹을 거냐, 녹차 먹을 거냐, 그런 메뉴가 쭉 적혀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1인 1차란 말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차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할 것인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에 가셔서 커피를 또는 녹차를 각각 시키게 된다면, 이런 용도지역 형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메뉴판에 적혀져 있는 것은 주인이 준비한 것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만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행정관할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나 녹차를 시키게 되면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프림하고 설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커피에 설탕 집어 넣게 되면 커피 맛이 나는 것입니까? 설탕 맛이 나는 것입니까? 커피 맛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용도지구는 설탕과 불임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면, 지정권자 지정했다면, 내가 커피에서 되겠다면 그 커피 맛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 불임과 설탕 다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됩니다. 대신 우리 다방에 준비되어 있는 설탕 불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꿀이나 또는 소금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가끔 비스켓도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거는 다방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은 중앙에서 만든 것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중앙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 하고 대통령 명령이나 장관 명령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 풀어보시면 아직 문제 안 맞으셨죠? 풀어보셨습니까? 예, 안 풀어보십니다. 풀어보라 드렸는데 다 안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복습하라 말씀드렸는데 복습은 잘 안 하십니다. 끝에 보면 법령, 국토계획법령, 이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바로 법률과 명령에 관한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우리 남양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다방에 준비한 것만, 법령에서 정해진 것만 지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법령이 아닌 무엇으로도 조례로 용도 지구를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꿀을 들고 다니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그것은 용도지구로 정한 사안입니다. 용도지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 다방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라고 하면 점심시간 때까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까지 계속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손이 하얗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 때 다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분도 계십니다. 다방에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단골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대신 이러한 것들 드시게 된다고 하면 얘는 커피만 느낄 수 있다 없다. 커피 맛과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나 5대 광역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외곽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지정되어 있거든요. 대신 이번에 올림픽 출은 평창군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있다 없다? 느낌상 뭐 대전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시 외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평창군에는 광역시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를 가하기 위해 3차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구역입니다. 다만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특성,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 싹 무시하는 것이다, 증진시키는 것이다. 싹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저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그리고 상업지역에,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 상업지역에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상가 만들 수 있다? 아예 못 만든다? 아예 못 만든다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의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 싹 무시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차적 규제가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짜장면 드시게 되면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저는 표정 보니까 이해되신 걸로 보이는데 몇 분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은 다방에서 준비한 메뉴라 이해해 주시고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커피 맛을 더 내기 위해 다방에 준비한 설탕 프림인데, 가끔은 개인적으로 꿀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비스켓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용도구역은 짜장면에 생각하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전혀 관계없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2분만 시간 주십시오. 60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의 의의 찾으셨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용,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저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복리란 말 쓰게 되면 공익이란 의미로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되어 있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은 200개 정도의 도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군에 해당되는, 특광시군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관할구역에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했다면 전국 토지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하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 지정된 것이다. 중복 지정 못한다. 중복 지정 못한다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고 어디까지 가시나 하면 진짜 많이 가셔야 됩니다. 103페이지 찾으셨죠? 103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한 장짜리는 그냥 이름 목차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1. 용도지구의 의의 찾았습니까?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이것 행위 제한이죠. 그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줄쳐놓습니다.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줄쳐놓습니다. 미관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무엇을?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라는 것 확인하시고, 본문 표현 속에 중복 지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한 겁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뭐만? 지역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그리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용도구역 찾아주십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 찾으셨죠? 1.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추정했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봐주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용도구역 설명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있다 없다? 기능 증진이라는 말은 용도구역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저 기능 증진이 용도구역과 관련된 설명에 나오게 되면 그 집은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